20세기 인류는 부유했습니다. 자동차와 열차와 전기 발명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고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거대한 부가 축적되고 사람들의 일상은 그 이전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2020년) 거리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제활동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바꿔놓은 사회.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하게 될까?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의 변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거리 자체가 하나의 관광 명소화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썰렁할 정도면은 진짜 이 충격이, 코로나의 충격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 커피 거리에 가게를 낸 지 10년. 2020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 50% 감소. 문제는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위기를 갖다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을 갖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장 수익만으로 이거를 매출을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매장에 오지 않는 손님에게 커피를 팔 방법은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최고급 원두를 사용해 핸드 드립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를 판매했는데 온라인으로 팔려면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90에서 89에서 90 사이. 1분에 10도씩 온도를 조절해가며 분당 온도 상승률을 계산해 원두를 볶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할 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인스턴트 커피들을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사실 맛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핸드드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커피의 순수한 맛과 향을 살리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까를 갖다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중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스페셜티 커피로 한다. 스페셜티 커피는 세계 상위 5%에 해당하는 고급 원두를 말합니다. 이 원두를 직접 볶은 다음 갈아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저온 건조해 분말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처음 해온 거거든요. 2차 가공을 안 한 거예요. 자, 얼마 잘 녹은가 볼까? 처음 시도한 인스턴트 커피. 바로 녹지? 코로나 1년은 실패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기로 했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온라인 마케팅 개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 생각하면 첫 번째는
택배 주문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요즘 온라인에서 완전 대박 상품이라고 소문난 제품을 하나 주문해 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털실.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락다운, 이동 제한령,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각광받던 뜨개질이 다시 유행이라네요. 코로나 이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 대박 상품이 되고 언택트,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필요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곧 생산과 소비, 유통 질서와 기업 환경 등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전환의 시점에 서게 됐다는 얘기죠. 자, 우선 세계 각국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현지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9개국. 이제 세계인들의 소비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때 처음 이 팬데믹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서 구입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어땠어요? 네, 일단 마스크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마스크도 많이 없었었고 그리고 또 찾았어도 개당 뭐 하나에 한 6,000원, 7,000원 정도 일회용 마스크가요? 그런 비용으로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교민들의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시기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영국인들도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줌콜로 화상회의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사도 요즘에는 어딜 나가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사는 것보다 가성비 좋은 그런 저렴한 옷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런던의 첫 번째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3월. 지금 세인트볼인데 뒤로 오시는 사람이 남은 게 없어 미쳤나봐. 사재기 장난 아니네. 대형 슈퍼마켓에 생필품이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뜯어가기도 하고.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봉쇄령은 11월 5일 단행됐습니다. 와, 역시 다 비었어. 텅텅 비었어. 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은 허용됐는데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별로 없네? 런던 시내 트라발가 거리. 마스크는 필수 사항. 완전 횡. 와, 지금 3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쇼핑거리가 한산합니다. 다 닫았죠? 이런 픽자 익스프레스 거버먼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닫았어. 와, 고스트타운이 따로 없다. 경찰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차들이 진짜 1분에 한 대씩 보이는 것 같아요. 1분에 한 대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료품을 비롯 온라인 배달 주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문했어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주문도 상당히 잘 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국의 경제는 11년 만에 불황에 접어들어 한때 GDP가 마이너스 2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 또한 크게 위축됐죠. 아직은 영국 봉쇄 기간이라서 모든 샵들이 문을 다 닫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쇼핑을 못해요. 제가 지금 들어가 볼 사이트는 좀 특이한 게 이 회사는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괜찮죠? 온라인 의류 판매 업체입니다. 20파운드, 25파운드였는데 20파운드. 저렴한 화상 회의용 자켓들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회사는 원래 주방용품을 팔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뜨개질, 코바늘 하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호응이 좋다고 하네요. 이동이 제한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뜨개질 용품 판매 업체. 와, 신기하다. 취미생활로 하기 딱 좋겠다. 와, 평점 봐. 5점 만점에 4.9점이야. 중국 상하이 인기 상품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유튜버 클라드입니다. 여기는 상하이 용광루라고 한국으로 치면 가로수길 같은 곳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생긴 카페로 QR코드로 미리 오더를 하면은 저렇게 곰이 나와서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아무래도 종업원이랑 직접 만나서 커피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아주 스마트하고 눈길을 끄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젤라또 파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 흑사병 있었을 때 사람하고 맞닥뜨리면 안 되니까 와인을 살 때 여기를 통해서 와인을 돈을 주고 와인을 팔고 그랬었어요. 지난해 봄 확진자가 폭증했던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A Murano è una brutta situazione, non c'è lavoro, non va tanto bene qua a Murano e anche a Venezia, perché anch'io ho un figlio che lavora a Venezia, ha un laboratorio di perle, collane, orecchini, però non ce la fa, non ha i soldi per pagare l'affitto perché è un artigiano e non sa cosa fare. 유리공예 제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던 무라노 솜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의 감소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 E dopo il Covid è finito e non si lavora più. Non ci sono i turisti e ci vorranno almeno altri 2 anni prima di riprendere a lavorare, per cui sono spese l'affitto, la luce, il registratore di cassa, il POS, le tasse e se non ci sono i soldi per pagare non si va avanti, si chiude. 무려 1000년을 이어온 무라노 섬의 유리공예. 100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던 골목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무라노 유리 제품은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오래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선 판매 방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Diciamo che qua a Murano con il coronavirus è tutto chiuso, non c'è più negozi aperti, non c'è più niente, non ci sono più turisti che vengono, perciò è diventata un'isola un po' fantasma, c'è solo la gente che ci abita ormai è rimasto e quindi dobbiamo organizzarsi di vendere online tutti i nostri prodotti. 그동안 소비자들은 상점을 찾아와 직접 눈으로 보고 필요한 제품들을 선택했습니다. 생활용품이라기보다 장식품이었죠. 그런데 최근 무라노 유리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을 자신의 집안, 필요한 곳에 놓아보기도 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제품의 색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Quindi attraverso il sito internet direttamente. AR, 증강현실이라 불리는 기술이 인터넷 판매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Allora, mi è venuto tutto in mente a me finché giravo per Venezia quando era tutto vuoto, perché era l'unica maniera per far vedere le meraviglie che c'erano a tutti senza poter fisicamente essere lì. E quindi ho pensato che internet fosse il luogo giusto dove coltivare questa cosa. 비대면 비즈니스는 이제 전 세계 모두의 과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쿄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수집기 빈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도쿄 일대의 긴급 사태가 선언되기는 했지만 취업을 미룰 수는 없는 일. 그런데 지난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대면 면접에서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채용 방식을 바꿨습니다. 스즈키빈의 대응 전략. 그건 일주일에 2-3번씩 신주쿠역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에 그녀가 꼭 필요로 하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갖춘 1인용 오피스 공간. 비대면 비즈니스를 위한 틈새 상품입니다. 학교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곳을 이용할까? 中央大学4年の本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御社を志望した理由は世の中に埋もれている様々な 스즈키빈에게 이곳은 온라인 화상 면접 연습 장소. じゃあバイバイ。コロナの直前はもうとにかく対面の面接ですよ。こんな機械使ってオンラインだったりそういうことは全く心配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徐々にコロナが騒ぎ始めた1月から3月は対面とオンラインが混同してて。でまた緊急事態宣言の後も混同してたので、その対面行った後に次オンラインやんなきゃいけないけどカフェにも行けない、家に帰る時間もないっていう時はこう静かな場所で面接をしなきゃいけない、こう人生かかってるのに就職活動は。 집에는 조용한 단독 공간이 없고 통신망도 불안정합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취업 준비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このコロナというところで、なかなかですねみんなで集まって働くということが日本でもできなくなってきております。一人で働く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増えてき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テレワークのニーズを汲み取っていたりですとか、あとはウェブ会議というのが非常に日本でも浸透してきました。 코로나 시기 모든 경제 지표가 추락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은 창업의 아이디어는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본 건물은 지금 차가 간신히 한 대 드나들 정도로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주택으로 있었던 거를 상업적 용도로 바꾼 그러한 건물입니다. 대로변 안쪽 좁은 골목을 끼고 들어서 있는 건물. 그런데 건물을 개조해 배달 전문 식당을 위한 전용 건물로 바꾸자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코로나 시기. 도리어 전 매장의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식당의 사정은 어떨까요? 얘는 뺏어오는 거예요. 딱 쓸까만. 오로지 배달 주문만 받는 식당. 이거 말라고 주문이냐. 어서오세요. 이세요. 쉴 틈 없이 배달 주문이 쏟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가져온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시스템만을 갖추고 있는 이곳 식당은 불과 2평 남짓. 하지만 공간이 좁은 대신 조리하는 동선이 짧고 배달 포장을 위한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모든 작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네. 보통 주방 같은 경우는 홀을 해서 홀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방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유 주방 우리는 이제 배달마다 홀수만 받다 보니까 딱 이 주방 조리대만 딱 하기 수 있게끔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최적화로. 그렇다면 장사도 잘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호황이었답니다. 이제 매출이 확 뛰었으니까 주중 50 팔다가 뭐 보통 7, 80만 원, 2, 30만 원씩 더 파니 한 달이면 얼마예요, 매출만 해도. 다른 가게는 어떨까? 이곳은 지난해 개업을 했는데요. 역시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무조건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이거 대박 날 거니까 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의심했었는데 사장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은 일반 식당에 비해 창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주가 이미 주방 시설을 갖춰놓고 임대료만 받는 형식이라 시설 투자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150만 원 선. 요즘은 식당 성공을 발판으로 또 다른 배달 비즈니스를 구상 중입니다. 배달을 안 하면은 이상한 시대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가게들 장사 안 된다, 뭐 배달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바보예요, 내가 봤을 때는. 배달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휘청인 기업들. 반대로 세계적 불황의 시기에도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약, 가전업계는 사상 최대 매출,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반면 도소매업과 영화 등 문화예술 산업, 항공, 관광업계는 매출이 제로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주식의 달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불황의 시기 2020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왜 상승장이었을까요? 주식 전도사를 자처하며 전 국민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온 전문가 존 리. 그는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돈 버는 방법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좋은 예가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약 2천만 명이 잡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오히려 재산이 30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누굴까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살아남게 될까? 그 해답은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강과 안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4차 산업에는 많은 가치가 창출할 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오래 살기가 어떻게 되죠?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2030 세대, 젊은 투자자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 사회, 주식 유튜버 소소하게 크게에게 물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좀 적응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배달을 한번 해보니까 괜찮네. 50대, 60대 어머니들도 어플 켜가지고 이렇게 생필품 사보시고 해보니까 할만하네. 여기서 적응을 점점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도 요즘 되게 힘드신데, 그런 자영업자들이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에 찾아와서 밥을 먹는 형태였다면 점점 또 온라인 배달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적응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로 또 되게 장사가 잘 되고 대박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업종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열쇠입니다. 언택트, 스마트 인프라, 홈코노미, 헬스케어, 온라인. 4차 산업혁명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It's also creating changes in the ways that we buy things. It's changing ways that we consume healthcare and other products. Where if we can do things digitally rather than physically, we're much more likely to do that. And that's where I think it gets real interesting, because we're becoming a far more digital society than just a year ago.
and we would have never guessed that we were going to change this quickly. I think we're finding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it's much more efficient than ever before. The learning curve has been very steep. 과연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이 참다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단초를 찾아봤습니다. 아이고.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마트입니다. 편의점 있었어? 편의점 있었구나.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뭐야 잘못 들어왔나? 좋아. QR 코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가만 있어 봐. 그래. 여기서 QR 코드를 한번 받아보자. 만 14세 이상. 신분 인증, 입장권이라 할 수 있는 QR 코드 다운. 도와줄 직원이 없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이제 전송이 됐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송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홍보대사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제가 뭐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QR코드. 점잖게 입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을. 네. 그리고 음료수가 뭐 거의 다 있네요. 뭐 거의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물건을 고르는 방식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4개를 샀습니다만 4개 샀어요. 4개 샀는데 그런데 이제 계산대는 없고 나가는 출구만 돼 있어요. 아까 카드를 갖다가 입력을 시켰죠. 제 카드를.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카드가. 자, 그냥 나가려고 그런다. 열려. 그냥 열려.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결제가 벌써 됐네. 결제가 됐습니다. 결제가 됐어요. 4,600원 결제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어느 누구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완전 한 사람도 만나질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무인 자동화 매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은 카메라, 센서,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딥러닝 기술과 자동 결제 시스템.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매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미래 사회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매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보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 무슨 로봇 태권브이 같은 그 무쇠팔 같은 게 스륵스륵 움직이면서. 여기는 치킨집. 이 로봇은 닭을 튀기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본 조리를 하고 튀김옷을 입힌 닭을 준비해두면 다음 작업은 로봇이 진행합니다. 한 번 좀 흔들어줘. 3번, 4, 5. 물론 모든 움직임은 미리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되죠. 닭이 튀겨지는 동안 얌전하게 기다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이게 다시 든다, 이거지? 흔들어줘. 참나. 산업 현장에 도입되던 일하는 로봇을 이제 치킨집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 그 튀겨지는 동안에 주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포장 준비를 해놔서 박스를 이제 미리 접어놨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박스 준비를 해가지고 양념이나 이런 걸 할 준비를 합니다. 아, 다 할 수 있네. 로봇하고만 있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네요. 네, 저랑 로봇이랑 있으면 이 치킨집 운영이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닭이 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로봇은 사람이랑 달라서 자기가 이제 꺼내야 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꺼내고 이제 튀겨내기 때문에 늘 일정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 그래요? 음식 조리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빠르게 인간과 분업을 이뤄가고 있네요.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인간보다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로봇 제조 기술이 발전한 결과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담으면 돼요. 그리고 이 로봇으로 인해 앞으로 무수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담는 건 아직 모르고. 이 로봇이 언제 한번 보너스 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 앞으로 있을지 몰라요. 달라고 하면 네, 드려야죠. 네. 아, 저 보세요. 일단 뼈 후라이드 나왔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네. 로봇이 튀긴 닭이라. 네. 아, 참. 정말 생전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네. 참 이런 세상이 올 줄이야. 이 동네마다 닭집 다 있죠.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 이 닭은 참, 로봇이 튀긴 닭입니다. 자, 로봇이 튀긴 닭입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어. 사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야, 이거 사람보다 잘 튀기면 안 되는데, 이거. 사람보다 잘 튀기면 안 되는데, 이거. 로봇의 등장으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러네. 한편 기대도 됩니다. 어떠하죠? 맛있습니다. 이거 참. We will see people across the age distribution have to embrace technology. Whether we're talking new workers or retirees, we're going to see robots, automation, technology, and data be important for every phase of life going forward.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만나게 될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2020년 여름 문을 연 도쿄의 빌딩입니다. 첨단 스마트 빌딩인데 마치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것처럼 철저한 비대면이 가능하다는데요. 건물에 들어서자 로봇이 맞이해줍니다. 출입자를 확인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입력해 저장하는 보안 로봇입니다. 혼자서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습니다. はい、この、ロボットは結構優秀でして、エレベーターと連動するので一人でエレベーターに乗って各フロア巡回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今まで人でやっているイコール、そういったコロナとかのやっぱり感染リスクがあるところをやっぱりロボットという感染リスクのないもので代用するというところが、コロナの新しい、働き方というか、建物の運営の仕方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로봇의 등장으로 보안 인력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로봇도 있는데요. 방역과 청소를 담당하는 로봇입니다. 수시로 건물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만큼 방역 작업이 가능해 요즘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시스템 또한 보다 철저하게 구축됐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등장한 건 안면 인식 프로그램. 출입카드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 즉 음성으로 인식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へそこ捨てずに自分の仕事場まで行けるということですか？そうですね。従来はこうカードをかざしてボタンを押してっていう形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こでは顔認証をしてそのまま触ることなくフロアま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例えば右側の左側 건물 전체에 설치된 수백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관리에 이용하는 스마트 빌딩. 이 데이터 중 일부는 건물 이용자를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今は2階のこちら側は4箇所入っていて、こちらの下のところは男性が1箇所、女性が3箇所、個室が空いているような状況です。で、個室の扉のところにセンサーが仕込んでいて、開いたら、閉まったら反応する。なので、どれぐらい空いてるかっていうのが取れるようになってます。状況になります。 각 층 화장실의 현재 이용자 수, 건물 내 식당 이용자 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은 완전한 비접촉, 비대면을 가능케 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관리가 더해지자 사람과 사람의 대면은 더욱 줄어듭니다. 코로나 이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 디지털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려한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은 일반 공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공연. 더욱이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마치 눈앞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연. 연주자는 전자음악 뮤지션 장-미셸 자르였습니다. Dans la cathédrale virtuelle, on est en face d'un public qui est un public aussi d'avatar. Il y a mon avatar, les gens du monde entier sont venus dans la cathédrale. Et en fait, je les avais en face de moi. Et du coup, j'ai très rapidement, c'était étrange d'ailleurs, au bout de 5 minutes, j'avais les mêmes sensations que sur un concert normal. Parce qu'il y avait le public devant moi qui réagissait, qui applaudissait, qui faisait qui réagissait de la même manière. Et moi, j'avais... 최첨단 디지털 기술은 완고한 프랑스 공연 예술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Donc réellement nous on est optimiste. On sent vraiment qu'il y a aussi un attrait. Il y a le monde de la culture, il se rend compte encore plus maintenant du pouvoir du numérique en général. Et donc les technologies immersives, ça fait bien sûr partie des technologies numériques et ça va vraiment permettre de porter un nouvel élan dans la médiation culturelle.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안경을 착용하고 세계적 인류 문화유산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버추얼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다가서자 모나리자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박물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줄을 서서 멀리 떨어져 감상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버추얼 프로그램 속 모나리자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부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J'ai l'impression que tu vas la toucher à touchement. Mais elle est habituée. On la touche. Ah, c'est comme si j'étais dans le Louvre. J'ai eu vraiment cette impression-là de marcher dans le Louvre. D'un point de vue pédagogique, j'ai trouvé ça très, c'était très structuré, c'était très intéressant. On avait des petits points sur des détails extrêmement précis de la Joconde. J'en ai appris vraiment plus. 모나리자 프로젝트는 25명의 전문 요원들이 6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버추얼 세계 속에서 재탄생할 것입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 중인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50여 년 전 거대한 용광로가 들어서 있던 자리가 말끔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불을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엔 공장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기계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공장 운영의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우선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모든 공정은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수집, 관리됩니다. 품질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것들이 참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제어를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조업자 간의 편차가 줄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품질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발빠른 선두주자들의 고민이었던 디지털화. 이젠 모든 제조업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스마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제조업에도 꼭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도 이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 매서운 코로나 광풍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보조적으로, 부분적으로 인간을 도울 거라 예상했지만 미래 사회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현실 세계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머리에서, 마음까지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생존의 방향은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디지털로의 변혁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디지털이 바꿔놓을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세계인들은 뜨거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강화가 개인의 자유를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의 녹색을 또한 정부의 코로나 관련 각성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Il faut quand même savoir qu'en France, on a été merveilleusement soutenu par le gouvernement.
gelernt haben, ist, dass die Menschen gesünder werden. Certainly the quality of its economic product, success in COVID is important.